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트럭처럴의 서포트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그리고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일단은 메쉬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페이스 메싱을 이 면에다가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먼저 제너레이트를 해서 이제 메쉬의 상태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일단 글로벌 메쉬 사이즈를 한 2mm로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메쉬의 그 수를 누리기 위해서 일단 페이스 메싱에 가서 인터널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2로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일단은 한 번 더 3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쉬는 한 이 정도만 생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서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제 서포트 조건은 이제 우리가 서포트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현재는 다 풀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서포트 조건인 구속 조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또 수치값을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제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면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제 모두 값을 이제 0을 입력을 하면 실제 이제 이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각각의 노드의 어떤 이동 변이를 모두 이제 0으로 입력을 한 것은 이제 이동을 못하게끔 하겠다는 의미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픽스드 서포트와 이제 동일한 그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해석을 해보고 픽스드 구속 조건으로 동일하게 해석을 해도 어떤 이제 변형량이라든지 응력 그리고 이 반력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빔 해석을 할 때 빔의 어떤 핀 서포트라든지 이제 롤러 서포트 등의 이제 서포트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줄 때 그 이제 확인이 아니라 이제 사용이 가능한 이제 그 서포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가 2차원 해석을 할 때 더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습 영상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결국은 이제 픽스드 구속 조건과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떤 하중 조건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이제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빔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천장에 고정이 되어 있고 물론 밑에도 어떤
어떤 이제 하중을 지지를 뭐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이제 부재의 자중에 의해서 이제, 혹은 어떤 이제 금속 재료의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물체는 변형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물체의 그 변형량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물체에 어떤 하중이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의 변형량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힘이 얼마만큼 작용을 해서 이제 얼마만큼 응력이 발생을 했는지는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어떤 물체의 우리가 변형량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물체가 뭐 매달려 있어서 그 물체의 어떤 무게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러한 물체의 자중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형을 하면, 실제 우리가 변형량은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하중의 크기보다는 이제 변형량의 크기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중 조건으로 사용한 그 예 중에 또 우리가 어떤 굽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성 가공 중에 이제 뭐 절곡이라든지 이제 밴딩 같은 가공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굽히는 하중을 얼마만큼 이제 부여를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그러한 그 해석 사례를 이제 제 영상에도 소개를 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쪽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해서 어떤 우리가 이 빔의 혹은 이러한 부재의 그 변형량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물체에 얼마만큼 응력이 가해지고, 실제 그러한 늘어난 변형량을 이제 초래를 하려면 얼마만큼의 이제 하중이 그 작용을 했는가를 이제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쪽 부분은 이제 000을 입력을 하면 이제 픽스드 구속 조건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위쪽 부분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구속을 해주고, 아랫부분도 다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 면이 이제 Y축의 아랫 방향으로 이제 한 1mm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 1mm만큼 이제 변형량이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이제 물체의 상태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해서 어떤 변형량을 이제 값이 이제 미소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어떤 조금 이제 1mm, 즉 이제 그 10의 0제곱 단위로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탄성 한계를 넘어가는 이제 소속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하 비선형으로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이 라지 디플렉션을 이제 ON을 하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를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해도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런 알람이 떴을 때는 이제 디플렉션을 ON을 해서 다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속 영역까지 그 진행을 하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선형 재료를 여러분들이 그 어사이먼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로 살펴볼 것은 토탈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도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서포트에 대한 반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비선형으로 넘어가면 해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비선형으로 이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바로 해석이 이제 빨리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비선형 소선 구간까지는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메시지 알람이 뜨긴 했는데, 일단 뭐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에 가서 우리가 이제 1mm를 어차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뭐 디포메이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이제 값도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값과 동일하게 나왔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쪽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서포트보다는 이제 픽스드 서포트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알람이 이제 안 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어떤 회전에 대한 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에러가 이제 뜰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제 포스 리액션의 값은, 일단 이 디테일 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 뭐 값은 이제 아래 방향으로만 우리가 다 당긴 것과 동일한 그 효과이기 때문에, 물론 뭐 XZ축에 대한 그 반력의 값도 나오긴 했지만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해당되는 값이므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토탈 값도 이제 Y축에 대한 값만 이제 표시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을 그 확인해 보면, 실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에 하중이 가해지는 것이 실제로 이 값으로 그 가해진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서포트 부분에 반력도 이제 동일한 값으로 나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뭐 1mm만큼 이제 변형을 시킨 채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 그 5뉴턴, 5뉴턴이 아니고 이제 10의 5제곱이기 때문에 약 그 50만 뉴턴 정도의 그 하중을 이쪽에 매달거나 가하면 이제 물체는 약 1mm 정도 변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뭐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뭐 빔 해석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그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삭제를 하고, 일단 솔루션도 클리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뭐 말이 아니고 이제 그 리모트라는 그 용어가 들어갔지만, 실제 우리가 앞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축방향 이동만 구속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동을 하게끔 하는 이제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 실제로 어떤 이 물체 이외의 부분에 우리가 가상의 포인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이 사용 목적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회전까지 모두 이제 구속을 한다라는 그 조건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회전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면 항상 회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리모트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비헤이비어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뭐 커플드나 빔까지는 뭐 사용할 일은 없지만, 또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엔시스 도움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헤이비어는 이제 형상 고동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타입은 다음에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중에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뭐 디포머블이나 리지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 커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특정 방향의 변이를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빔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빔 요소를 그 리모트 포인트 모델에 연결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이제 비헤이비어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뭐 커플드나 빔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리드와 디포머블 같은 경우도 어떤 우리가 선택한 지오메트리가 실제로 변형을 하느냐 혹은 이제 거의 변형이 없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해석자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해석 엔지니어나 이제 실무 쪽으로 이제 경력이 좀 쌓여야 이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그 이러한 기초 강의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디포머블인 이제 디폴트가 그대로 그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이 부분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해석 그 설정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물체가 그, 그 만일에 뭐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중간에 뭐 기어라든지 뭐 풀리라든지 이제 그러한 기계 요소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에 의한 어떤 비틀림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어떤 비틀림 모멘트를 값을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변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값들 변이를 우리가 더 측정하기가 이제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각 변이를 그 입력을 해줄 때 이 사용이 많이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경계 조건이 그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그 물체가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이 위치에서, 즉 이제 이 위치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체 동력학 시스템이 아니라 그 어떤 물체 자체의 변형을 다루는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한 상태에서 물체는 실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어떤 이 원통의 회전 중심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러한 그 곡선 경로에 대해서 만일에 뭐 현재 그 변이 그 각변이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쪽 방향으로 1도만큼 이제 각변이가 이동을 했을 때 실제 이 물체에 어떠한 그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이제 반력에 대한 그 값은 이제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한번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이쪽 부분 바닥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면이 이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면은 이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모트 폴스는 실제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면에 대한 어떤 중심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로케이션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 중심점으로부터 한 이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이만큼의 각변이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코디네이트는 이제 X축 방향으로 한 100mm만큼 이동을 하고, Z축은 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상의 이 점에 의해서 이제 각변이는 한 1도만큼 그 Y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1도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나머지 뭐 부분은 이제 풀이로 두고, 혹은 뭐 수치값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1도만큼 이제 각변이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1도도 어떻게 보면 큰 값이기는 한데 실제 우리가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1도만큼이 나오는지는 저도 이제 해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가정은 1도만큼 이렇게 이 면이 이제 회전을 했다라고, 즉 이제 이 중심점을 회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실제 디포메이션의 값과 응력, 그리고 이제 픽스 서포트에 대한 반력, 그리고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반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름은 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서포트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해서, 물론 이제 경계 조건이 많을수록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이제 픽스드 서포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리액션이 이제 어차피 위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로도 이제 그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메이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그 좌표계로 일단은 디포메이션이 그 각변이로 나오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렇게 해석을 진행을 하니까 좀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이제 조건을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각도는 이제 60도만큼 이제 각변이를 주었을 때에 그 토탈 디포 디렉셔널 그 디포메이션과 각각의 값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렉셔널은 Z축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Z축이 아니라 그냥 토탈로 봐도 이제 형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값들이 이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 면이 이 점을 중심으로 60도만큼 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작성이 되어진 이제 생성이 되어진 그 리모트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이 점이 이러한 식으로 60도만큼
그 회전을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60으로 다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회전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변형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값들은 이 면에 대한 변형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각도를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확인을 해도 어차피 실린더리컬도 이제 각각의 밀리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실린더리컬로 작성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떤 가상의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점이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혹은 뭐 이 점으로 작성을 했을 때 이 점이 뭐 x, y, z 축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각 변이를 했을 때 그 나타나는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디포메이션은 이제 점이 이동을 함에 의해서 실제 이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변형이 가요. 당연히 이 점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을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은 실제 이 리모트 포인트가 이 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가상의 라인들을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해석은 비선형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그 비저블 온 리절트 부분을 이제 그 노로 체크를 하시면, 즉 이제 FE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FE 커넥터를 이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 비저블 온 리절트를 이제 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빨간색으로 된 라인이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작성되어진 그 리모트 포인트의 어떤 변이를 살펴보고자 하면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력도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응력의 값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응력은 당연히 이렇게 어떤 잡아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응력은 분표를 당연히 이렇게 압축된 부분과 늘어난 부분에서 이제 응력은 가장 큰 값이 나올 것이고, 일단 뭐 포스 리액션에 대한 것은 일단 픽스드 뭐 조건에 대한 것은 조건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리모트 포인트에 대한 그 리액션은 실제 각 변이만 이렇게 포인트 자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리액션의 값은 모두 이제 0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리모트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뭐 여러분들이 해석상에서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제 사용을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해석 사례 등을 통해서 어떠한 해석 사례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졌나를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